1960년 4월 한국에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끝낸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시민들이 항거하여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엄밀히 따지면 2.28 학생민주이거와 3.15 부정선거로 인한 시위가 4.19의 서막이다.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일시적으로 총성이 멎은 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1960년에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들끓고 있었다. 민주화를 위한 요구는 적어도 5년 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것이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져 갔다. 하지만 이승만과 자유당은 국민들의 이런 여론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들은 여전히 장기 집권을 바라고 있었고 야당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러는 사이 1960년 제3대 정부 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온 이승만과 부통령 후보로 나온 이기붕을 당선시키고자 했다. 7월 31일 이승만의 최대 라이벌 조봉암이 진보당 사건으로 서대문형 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원의 그 재판부에서 7월 30일 재심을 기각하여 변호인들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려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처형된 것이었다. 이승만은 조봉암을 어떻게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시위의 시작은 2월 28일 대구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민주당 정부 통령 후보 장면 유세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당국에서는 학생들이 유세장에 갈 수 없게끔 영화 관람이나 추가 시험 등의 명목으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에 반발한 경북고 학생들이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고 가두 시위를 벌였고 이에 호응한 대구 지역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은 27일 시위를 벌였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고, 경북고, 경북여고, 경대사대부고, 개성고 등 8개 학교 총 1200여 명이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를 공산당 사주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 일축하면서 경찰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당시 이강학 치안국장은 학생들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나 이런 그들의 주장과 무관하게 2.28 학생민주의거는 역사적인 4.19 혁명의 첫 도화선을 당기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선봉에 대구시가 있었다는 점과 종래의 동원형 강제 벌기대회가 아닌 광복 이후 최초의 자발적 학생 반정부 시위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월 15일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선거날에 발생한 폭력과 부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먼저 경찰과 정부 당국은 선거 전에 이미 투표함에 30에서 40%의 투표지를 미리 넣어놓았다. 물론 이 투표지는 죄다 이승만과 이기붕으로 기표된 표였으며 대리 투표는 기본이었고 물품을 뿌려 자유당 투표를 독려하는가 하면 투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3인조나 5인조로 묶어서 투표를 시키기도 했다. 심지어는 완장부대와 정치깡패를 동원하여 공포 분위기를 형성해 투표하는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야당 참관인에게는 위협, 폭행 등 무력을 가하거나 투표소 시계를 조작해서 선거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투표 끝났다며 선거장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선거 결과는 당연하게도 이승만과 이기붕의 압승이었다. 조작이 너무 완벽해서 양 후보의 득표율이 90%를 넘자 당황한 정부가 임의로 득표율을 낮춰 이승만이 전체의 88.7%, 이기붕은 전체의 7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자유당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장면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었던 대구에서 이기붕 5,000표의 장면 32표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투표권을 우롱당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당장 투표 당일인 1960년 3월 15일 오후 12시 45분에 광주 금남로에서 최초로 시위가 일어났다. 상황은 이승만에게 명백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26일 아침 김정렬 국방장관이 강경히 이 대통령에게 하야를 진언했고 부인 프란체스카도 귀에 대고
결심을 재촉했으며 4월 25일 수석 국무위원으로 입각한 허정도 하야를 권유했다. 김정렬 회고록에 따르면 이때 이승만은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하고 결국 하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이승만은 박찬일 비서관을 불러 성명서를 쓸 것을 지시했다. 4월 27일 이승만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갑자기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이미 방송으로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비서들의 잇따른 사임서 사인 요구에 버텼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늙은 독재자의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허정도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김정렬이 나서서 또 촉구했지만 이승만의 대답은 역시 사임하면 온 국가가 혼란에 빠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허정이 질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하자 그때서야 어쩔 수 없었던지 사임서에 사인을 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오후 2시 국회는 이 대통령 즉시하야 정부 통령 선거제계, 내각 책임제 개헌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다음날 오후 3시에 국회에 제출된 이 대통령 사임서가 즉시 수리되었으며 헌법 규정에 따라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후에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한다. 대한민국 1대, 2대, 3대를 모두 한 독재 정권에 맞선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4.19 혁명이다.